할렐루야, 제시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10년의 시기가 있는데 누가 다스리던 시기라고요? 왕의 아버지가 다스렸어요. 그 왕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다스리던 시기, 그 쇄국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서 10년이 딱 그 왕이 어렸으니까 아버지가 한단 말이야. 왕의 아버지가 정치를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최익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그 경복궁 문 앞에서 이제 왕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대원군은 하야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했어. 그 사람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 최익현의 그런 상소에 의해서 물러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고종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 맞지? 고종이 정치하지 않고요. 이제 누가 하냐면요, 고종의 똑똑한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명성 왕후. 아직까지 왕후입니다.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성 황후라고 알고 있는 거는요, 대한제국 다음에 대한제국은 황제로 등극했기 때문에 황후라고 추존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추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왕이나 뭐 왕비가 아니었어. 근데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되거나 하면 추존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명성황후는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 자기 시아버지하고, 맞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개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외국이 쳐들어왔어요. 제, 병, 남, 신, 척.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쇄국이야, 쇄국.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그러니까 통상이나 수교를 거부한다는 거야. 이때 왔던 나라는 여기 제하고 제 때문에 저거는 저거 핑계지. 이렇게 인 게 신미양요야. 이게 뭐라고? 이름도 뭐라? 신미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미국하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병은 무슨 글자하고 비슷해? 피업하고 비슷하다, 맞지? 병인양요, 병인박해. 프랑스하고.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 박해도 일어나요. 이 나함은 뭐라고? 남영군 자기 아버지야. 독일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몰래 독을 하니까 이 모든 사건 때문에 뭐라고? 흥선대원군이 열받았던 거야. 그래서 세운 게 뭐라고? 척화비를 세워요. 척화비석을 이걸로 끝나요. 척화비를 딱 세우는데 어쨌든 흥선대원, 그러니까 병인양요랑 신미양요는요, 신미양요에서 흥선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다. 뭐예요, 여러분? 이겼다는 말인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가 이겼다고 하고 우리는 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미양요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전부 다 이 신미양요나 병인양요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강화도를 침략해.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강화도잖아, 맞지? 강화도를 완전 탈탈 털렸어.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있어. 규장각이 정도 때 만든 규장각이잖아. 외규장각에서 어떤 책들을 다 훔쳐가요, 프랑스 사람. 뭔가 가져가야 될 거잖아. 전쟁을 했으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 가져간다는 게 그 외규장각에 있던 도서 책들을 훔쳐가요. 그리고 신미양요 때는 그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어제연 장군의 장군 깃발이 있거든. 장수할 때 깃발이야. 그래서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를 가져가요. 수자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장수할 때 숫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에 뭐 명량 같은 데 보면 그 장군이 대장선이 깃발을 올리잖아. 이순신 장군도 깃발을 올리잖아. 그 대장선에 깃발이 딱 오르면 다른 깃발들은 다른 배들 다 따라와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 저거 넣어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못 하잖아. 깃발로 신호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하니까 수자기를 가져갔어.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 사건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삐리리한 눈빛이 있어. 이거 누구 눈빛일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개화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으로 쳐들어가기에는 좀 찜찜한 거야. 왜? 임진왜란 때 완전히 깨졌잖아. 그지? 그 흥선대원군도 만만치 않거든. 저 정도로 터지면 뭐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절대로 우리를 지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됐어. 그래서 이때 척운강, 이게 운요호 사건이에요. 운요라는 배를 보내가지고 이게 뭐라고? 포함 외교라고 해요. 이게 운요란 배에서 우리나라한테 포를 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어떡하겠니? 당연히 싸워야지. 그러니까 싸움 건다고 저거 시비를 건다고 침략한 거야. 그게 뭐라고? 강화도로 운요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요. 아주 중요해. 뭐라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요, 조약도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완전 이런 깡패 같은 행위가 없어요. 강화도 조약은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누구한테 불평등했단 말이야? 순수하게 일본에게만 너무 유리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요, 어쨌든 강화도 조약의 의미는 뭐냐면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근대라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었고,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는 뭐냐면 치외 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치외 법권이 뭐냐면 일본 영사관이 있는 곳은 절대로 뭐라고? 터치를 못 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뭐냐면 진짜 변태 같은 게 하나 있어. 변태 같은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야? 해안 측량권이야. 만약에 내가 하준이가 있는데 하준이 몸을 내가 더듬더듬 한다고 생각해봐. 그 변태지 신고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안 측량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몸을 더듬다 생각하면 돼.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해안 측량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삼포를 개방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게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최초의 뭐라고? 근대적 조약이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은 뭐라고? 뭐가 있었다고요? 치외 법권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해안 측량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포를 개항해야 돼요. 이 삼포에는 당연히 어디가 들어갔어? 너 유명한 세 군데를 말해라. 부산. 그렇지. 부산 또. 포항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고 인천. 그다음 원산. 그러니까 부산이나 인천은 유명하잖아. 여기 원산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산은 지금 북한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여기가 부산이야. 여기가 인천이야. 여기가 원산이야. 이렇게 개항이 된단 말이야. 원산이 여기란 말이야. 인천은 여기고 부산은 여기 부산이겠지. 그래서 이때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항구를 열었다. 그래서 개항기라고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갑니다. 강화도 조약을 했어. 그 개항을 했어. 그러면 우리 민비세를 개항을 했던 그런 세력들은 뭐라고? 그 일본의 군대가 왜 이렇게 세지? 그 군대에 대한 관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그게 뭐가 됩니까? 별무반 하면 안 됩니다. 별무반은 뭐 누구하고 싸울 때? 여진하고 싸울 때도 고려시대 뭐라고? 개항기에 별기군이라는 것을, 그럼 어떤 군대를 하나 창설하려면 뭔가를 없애야 될 거잖아. 맞죠? 우리나라 원래 군대가 몇 군영입니까? 5군영이에요. 5군영 중에서 몇 개를 줄인다고요? 3개를 줄여요. 군영을 2개만 낮춰요. 그러면 이 5군영에 있는 사람들은 얘들아 직업 군인이야. 그럼 뭐야? 결국 직업을 잃은 거야. 그러면 이 군영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월급을 꼬박꼬박 줘야 되잖아. 1년 동안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월급을 안 주고 1년 뒤에 뭘 줬는데 쌀을 줬어. 그래서 이제 가지고 그때는 주는 게 쌀이니까 들고 갔는데 썩은 거, 모래 섞여 있는 거 이런 게 있어. 1년 만에 받았는데 그래. 그럼 사람들이 분노하겠어? 안 분노하겠어? 그래서 군인들이 이모년에 했다고 해서 이모군란이에요. 이때 누군가 우두머리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세도 정치기에 2번의 밀란이 일어난다고 했어. 첫 번째 뭡니까? 순조 때 홍경래의 난. 홍경래라는 몰락한 양반이 주도했어. 맞지? 그리고 철종 때는요. 진주 밀란,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 그때 주도한 사람이 뭐야? 유계춘이라는 양반이었어. 여기도 한 사람이 누군가 필요해. 이 사람이 누구? 자기 흥선 대원군을
모시고 딱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민비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도망갔어.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한테,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청나라하고 관계가, 청나라한테 사대하고 있었으니까 청나라한테 SOS를 쳐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문제야. 뭐만 하면 뭐라고, 이 개화파들은, 그 민비 세력들은 청나라한테 SOS 치는 거야. 청나라가 왔어. 와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가 버려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요. 이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야. 왕의 아버지를 볼모로 잡아간다, 무력으로 잡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깔봤으면 그렇겠어.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잡아가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을 이제 청나라가 우리 뭐 민씨 세력, 그러니까 왜냐면 그 명성왕후의 이름이 민자영이거든, 민씨거든요. 그래서 민씨 세력이라고 하는데 청나라가 도와줘요. 어쨌든 그 청나라가 도와줬다는 말은 뭐야? 도와줬다는 다른 말이 뭐야? 우리 예전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잖아. 그 말에 의해서 뭐라고? 신라는 계속해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청이 우리를 도와줬어. 이렇게. 그러면 청나라 간섭하겠니 안 하겠니? 계속해서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모군란이 일어났어. 그럼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 이놈의 조선은 바뀌지가 않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신 정변이야. 3일 쳐놔. 3일 만에 끝나. 근데 이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엘리트들이야. 이 김옥균을 대표로 해서 김옥균, 홍, 영식, 뭐 제필 이렇게 나왔는데, 홍영식은 그 당시에 영의정의 자식이야. 영의정의. 또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어. 박영효는 왕의 사위야. 아니, 여기는 김옥균은 안동 김씨의 양력, 진짜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몬드 수저들이야. 그런데 이 수저들이 뭐라고? 이 민비 세력을 갖다 들고 일어난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본에게 그러니까 청이 결국은 뭐라고? 청이 도와줬으니까 일본 세력을 깨갱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본에 좀 도움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정신들만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자. 뭐 기타 등등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검정고시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부각되진 않지만 어쨌든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 그게 안타까움이고, 장소가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외세 지원을 받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장소는 우정국이 뭐야? 지금 우체국이잖아. 우정국을 개통하는데 우정국 축하연에서 터뜨리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도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청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맞아요? 봐봐. 여기는 vs 일본이야, 사실. 여기는 vs, 여기도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에 일본이야.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가 붙어요? 끝나고 나면 무슨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제물포 조약을 맺어요. 제물포가 지금의 어디냐면 인천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까지 도망갈 여력이 있었다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요? 한성 조약이야. 한성이 지금의 서울이야. 그만큼 급격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이때도 청이 도와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완전 심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선이죠, 조선. 조선과 맺었고, 청과 또 조선이 조선. 조선과 맺고 미안해. 왜냐하면 여기서 청과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텐진 조약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왜 텐진 조약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텐진 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 텐진이라는 거 조약을 맺는데 뭐라고 맺냐면 공동 출병이라는 걸 맺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알게 되는 어떤 나라가 다른 청나라가 알게 되면 일본한테 말해줘야 되고 일본이 알게 되면 청나라한테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아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도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도 안 돼. 초강 엘리트들이 난을 일으켜도 정변을 일으켜도 안 돼. 그 다음 누가 일어날 차례야? 이제 민중이 일어날 차례야. 그지? 이 사람을 우리는 농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야? 동학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아주 중요해요.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동학농민봉기는요 원래는 이 동학이라는 어떤 서학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어. 그래서 교주가 있을 거잖아. 그 교주가 교주 신원 운동으로 일어나요. 그냥 집회처럼 삼내 집회, 보은 집회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고부 봉기가 있어. 이때 고부라는 곳에서 탐관오리가 있어요. 탐관오리. 조병갑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부 군수 조병갑과 이때 나오는 게 뭐였어? 녹두장군 전봉준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연히 농민군이 승리해버린 거야. 그래서 고부봉기, 백산봉기 뭐 이렇게 이러면서 쭉 해가지고 황토영 전투, 뭐 황영춘 전투 해가지고 뭐 계속 이기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전주성 있잖아. 전주성. 여러분 전주 알죠? 여기 밑에 내려가면 맞지? 전주성이 함락된 거야. 이 전주성은요 임진왜란 때도 함락되지 않았어요. 무슨 나라에는 창고가 있잖아. 맞지? 전주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조선의 식량 창고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전라도 쪽에 평야가 많은데 그 지역에 있는 창고였어. 근데 그때 왜 임진왜란한테 안 틀렸어요? 일본한테?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맞잖아. 근데 이게 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그래서 빨리 그러면 그 농민들하고 협정을 맺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주 그래서 이거 농민들하고 전주 화해의 약속이라고 해서 화약을 맺어요. 그러면 주거끼리 잘해보면 되잖아. 맞지? 그런데 또 누구한테? 또 청나라한테. 그런데 청나라한테 SOS를 쳤어? 근데 뭐야? 텐진 조약이 발동함으로 해서 일본한테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주 화약을 통해서 우리 뭘 했냐면 여기 전주 화약을 통해서 가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추진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청나라는 어디로 지금 전주가 여기가 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은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로. 진짜 실제로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일본도 뭐라고? 일본도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 일본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인천으로 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여기 와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갑오개혁을 잘 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군한테 먹혀가지고 일본이 갑오개혁을 하는 것처럼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갑오개혁은요. 갑오개혁을 실시했던 곳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개항을 했다 그랬지? 맞아요? 네. 개항을 했는데 여기는 군국 기무처인데 우리가 개항을 주도했던 곳이 있었을 것. 개항을 주도한 곳이 있잖아요. 맞죠? 그것을 어디라고 하냐면 나중에 문화에 나오겠지만 개항을 주도한 것이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곳에서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곳에서 개항을 주도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통상하겠다, 이렇게 통상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돼. 한문을 하면 굉장히 쉽어요. 여기는 군국 기무처에서 가보개혁을 주도했고요. 그래서 가보개혁의 내용들 뭐 그러니까 좀 어떤 이게 가보개혁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갑신정변의 내용과 동학농민운동의 내용들이 다 대거 포함됩니다. 1차 가보개혁에. 그걸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을 일원화해라. 막 여기서도 세금 받고 저기서도 세금 받고 하지 말고 딱 세금 받는 것을 한 곳에서 해라. 그리고 조세를 쌀로 받지 말고 돈으로 받아라. 조세 급납화, 뭐 도량형을 통일하고 또 은본위제를 하자. 뭐 신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신분제가 폐지돼요. 법적으로 없어져요. 신분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신분제가 없어지니까 뭐가 필요 없어 이제. 과거제도 폐지돼요. 가보개혁 때. 그리고 아주 또 재밌는 사건은요, 과부들 있잖아요. 과부가 뭔데?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이잖아. 과부의 재가가 허용돼요. 그 전까지는 과부의 재가가 할 수 없거든. 이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이런 걸 누가 했을 것 같아? 이런 좀 소박한 것들은 동학농민운동 때 이렇게 막 했던 거란 말이야, 직강소에서. 근데 뭐 이렇게 뭐 신분제를 폐지해라, 과거제를 없애라 이런 거는 똑똑한 애들이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 가보개혁을 쭉 하고 이제 일본이 주도해서 가보개혁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점점 어디로 내려오고 있냐면 남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러시아가 힘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가보개혁에 일본이 신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 이게 러프독이 이 당시에 힘이 센 세 나라였어. 러프독이 삼국, 나라가 세니까 삼국이 간섭을 해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삼국 간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삼국 간섭에 의해서 그 전에 그럼 청나라는 어떻게 됐겠어? 일본하고? 그게 청일전쟁이야. 왜냐하면 이 러프독이 삼국한테 우리나라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청나라가 누구한테 먹혔다는 거야. 일본한테 먹혀서 청이 졌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에 딱 국기가 꼽힌 거야. 그렇게 임진왜란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라고 해가지고 조선한테 나 관심 없어. 나는 명나라한테 갈 거야 했잖아. 근데 못 갔잖아. 좌절됐잖아. 맞지? 그것을 했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러프독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꽂은 게 아니라 어디 있노? 여기 미안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요동에다가, 여기 요동이거든요. 요동에다가 이제 일본의 깃발을 깼는데 러프독이 가만히 안 있었지. 여기서 삼국 간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명성하고 딱 봤어. 오, 러시아, 이걸 주도한 곳이 어디라고? 러시아 힘 좀 되는데 그럼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친일 내각에서 친러 내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러시아를 칠 수 없으니까 조선을 쳐버린 거야. 그게 뭐라고요? 조선의 왕후를 죽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무슨 사변이라고요? 그 깡패 새끼들이야. 을미사변. 왕후를 겁탈하고 죽인 사건이야. 을미사변. 그래서 고종은 뭐라고? 을미사변에 쫄인 고종은 을미년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일본은 뭘 시켰냐면 우리나라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신체에 어떤 것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투를 자르고 이건 뭐 안 했거든. 그런데 이때 뭐라고? 확 잘라버렸어. 고종이 먼저. 그래서 을미사변에 의해서 을미사변 후에 을미 개혁이 있는데 을미 개혁은 뭐라고? 대표적인 게 단발령과 그리고 뭐라고?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그때 그 태양력을 사용했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아까 내가 안 하고 내려갔는데 봐. 청일 전쟁에서 했잖아. 일본이 청나라만 괴롭혔겠어요? 당연히 조선도 했겠지. 동학농민운동 농민군들도 가만히 놔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승리한 일본이 공주의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너 우리 밑에 공주잖아. 그지?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완전히 동학농민군을 다 싸그리 죽여버려요. 이때 전봉준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학농민군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탐관오리들, 우리나라 정부와 싸웠다면 여기서부터는 누구란 말이야? 일본하고 싸웠어요.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고종 입장은 뭐야? 얼마나 기분은 안 좋았겠어. 자기 왕비도 죽었어. 머리도 잘렸어. 왕의 자존심이 뭐라고요? 연호를 사용하는 거거든. 그런데 태양력을 사용하게끔 막 해.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고종이 어디를 도망가요. 어딜 도망가겠노, 너 같으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데서 그걸 뭐라고?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관 파천 한 대까지가 어딥니까? 조선입니다. 고종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도망갔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스토리텔링으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돌아와서부터는 대한제국의 시대가 됩니다. 그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